친애하는 켈리 씨께 저의 이름은 마크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로모스투어스에 전 표현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어디에 대한 감사? 당신의 지속되어진 믿음과 충성심, 우리 회사만 쭉 이용해 주신 충심에 대해서 내년이면은 그 부분으로서 새로운 홍보의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서 로머스토어스는 방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광고를요. 우린 계획합니다. 포함할 것을. 그 경험들, 그 일부 경험들,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고객들의. 왜냐하면 당신이 여행을 했으니까, 우리와 작년 여름에. 저는 그러고 싶군요. 정중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기꺼이 그럴지를, 공유할지를, 몇 마디, 당신 경험에 대한. 당신의 피드백은 너무 소중할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할 겁니다.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 돕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서비스를. 우리 팀의 한 멤버가 연락을 취할 겁니다. 접촉할 겁니다. 당신과 곧. 감사합니다. 미리. 당신의 기여에 대해서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마크 스미스. 마친 다음에 내 쇼핑을 나는 어디로부터 걸어 나왔다. 식료품 가게로부터 걸어 나왔고 향했다. 어느 쪽으로. 그 장소로 향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내가 내 차를 주차했었던. 근데 그 차는 거기 없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어디에 내가 주차했는지를. 난 알았다.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거. 그러면 어디에 내 차가 있다는 것인가? 난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모른 채로 뭘 해야 될지 모른 채로 나는 전화했다. 내 남편한테 집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차 사라졌어요. 난 내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난 들었다. 그가 웃는 거. 수화기 반대편에서. 차는 당신 차 여기 우리 집 바깥쪽에 있잖아요. 아니 여보, 내 거 가져갔잖아요 오늘. 기억나요? 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거기 그게 있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한숨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난 걸어갔다. 차 쪽으로. 모든 것이 괜찮았다. 결국에는 하나, 뭐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것의 측면? 유지하는 것의 측면. 장기간의 관계들.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이다. 소통이다. 소통. 그러기가 쉽다. 좀 친해지기가 쉽다. 연결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과. 그리고 나서 시키는 거. 친해지는 것과 시키는 거 쉽다. 관계가 정체되도록 시키는 거. 그럼 쉽다. 자, 뭐 때문에? 부족 또는 부재 때문에. 그 후속 행동에 유지하기 위해, 그 연결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의식적인 노력을 만들어라. 연락을 쭉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노력을 해라. 이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늘 똑같이 항상 연락을 취하는 거. 자, 뭘 가지고서? 요청이나 아니면 최신 어떤 사항, 최근에 어떤 근황,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 의미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는 거. 좀 친근하거나, 그리고 친근하고 일관성 있는 선을 유지하는 거. 줄을 유지하는 거. 줄. 소통의 줄. 한 간단한 메시지. 좀 안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혹은 무언가를 공유하려고 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치 있는, 그게 좀 크게 도움될 수 있다. 크게 도움될 수 있다. 자, 어디에 있어서?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당신의 관계를.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마주친다면 한 기사나 혹은 자료를, 그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마 관심을 끌 수도 있는, 자, 누구를? 당신과 연결된 사람을, 한마디로 지인을. 그러면 공유해라. 그것을 그들과. 비록 그렇지만, 비록 당신이 말을 하진 않았어도 쭉 한동안 이게 보여준다. 몸을 아는 것을.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노력하고 있다. 헌신적이다 라는 거. 어디에 있어서?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관계를. 현재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는 어디에서의 좀 질떨어진, 낙후된 지역에서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쭉 그렇게 촉진되어져 왔다. 뭐뭐로써? 개선시키는 것으로서. 복지를, 거주민들의. 그리고 또, 자, 뭐로써? 해결하는 것으로서. 환경상의 불평등의 문제를. 그런데 그런 환경상의 개선들이 어디에서의? 민족 지역 공동체 및 혹은 낮은 소득의 가정에서의 그러한 개선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상황인데 추방해버리는 상황, 그런 걸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 창조 만들어내는 거, 새롭고도 아주 고품질의 녹색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건 증가시킬 수 있다. 매력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런 인근지역, 이웃지역을 더욱더 바람직한 그런 상태로 만들기도 하면서 대조적으로 그 비용, 주택 비용이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거주민들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감당하는 거, 그 대여료 감당하는 거, 임대료 감당하는 거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결과를 낳는다. 그 배제의 결과를 낳는다. 혹은 퇴거, 딴 데로 가세요 라는 결과를 낳는다. 가난한 그 인근 지역의 거주민들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거주민들이야말로 의도가 되어졌다. 이득을 보도록 의도가 되어졌었다. 뭐로부터 이득을 보도록? 생태 서비스로부터. 자, 어떤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 새로운 녹색 공간에 의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주민들이 오로지 아마 가능하게 될 뿐이다. 감당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사는 거. 좀 비슷한 낙후되어진 그런 인근 지역에서. 뭐랑 비슷한 지역? 바로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 그들이 떠났던. 자, 뭘 가지고 있는? 낮은 접근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로의 접근? 녹색의 기반시설. 한 점점 증가하는 인식,
우리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어디에 대한 영향력, 바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인식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어디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다. 공공의 의제, 그 의제로 스며들고 있다. 끌어당기면서 그것에, 그 인식의 뒤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대화를. 자, 어떤 대화? 그게 수십 년도 지급기한이 지난, 한마디로 이제 수십 년도 더 미뤄둔 그런 대화를 그 뒤로 끌어당기면서. 근데 이런 대화는 직면한다.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거의 불가능하다. 논의하는 거. 뭘 해야 할지. 뭔가 변하고 있는 그 어떤 거. 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자, 만약에 당신이 처음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만약에 한 의사가 말한다면 한 환자에게 뭐뭐라고, 환자들이 문제가 있다, 그들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환자가 아마도 이미 가지고 있다. 적어도 최소한 좀 희미한, 응? 희미한, 막연한 그런 아이디어, 생각은 좀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최소한은 안다. 뭐에 대해서, 어디에 그들의 신장이 있는지를, 그리고 뭐를 그것들이 하기로 돼 있는지. 그들은 배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 그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명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다.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다. 바다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럴 적에, 우리가 볼 적에, 뉴스 이야기를 볼 적에, 장기간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적에, 자, 어디에서의 감소? 숫자들에 있어서의 감소. 크릴의 숫자. 남쪽 바다에서 그때 그렇게 들린다. 일반적으로 마치 뭐뭐처럼 들리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들리기는 한다. 안 좋은 것처럼. 근데 훨씬 더한 곳이 있다. 훨씬 더한 곳이, 거기에는. 자, 뭐보다 더한 곳이 있다? 그 위험성보다 훨씬 더한 곳이 있다. 무엇의 위험성? 고래들이 배고프게 된다는 거. 그것의 위험성보다 더한 위험성이 있다. 크릴은 이다. 한 부분이다. 바다 엔진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최소한 일부를. 그 맥락. 자, 모전에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그 변화를 논의하기 전에, 그리고 취하기 전에 적절한 행동을. 로마는 말해졌다. 뭐뭐였었다라고 말해줬다. 용광로였었다라고. 처음부터. 역사가였던 레비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 도시의 원래 인구가 구성돼 있었다라고. 이민 들어온 사람들,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사람들 안으로. 자, 어디로부터? 모든 방향에서부터 매혹되어서, 이끌려서. 로뮬러스의 아주 섬세하고 좀 심사숙고를 한 그런 정책에 이끌려서, 비차별 정책, 이러한 처음에 그 개방성, 그러니까 레비우스가 주장하기를 그런 개방성이야말로, 그거야말로 깔았다. 그 기초를 깔았다. 나중에의 그 장점, 강점, 그것의 기초를 깔고 성공의 기초를 깔았다. 그 도시에.
로마 사람들은 묘사했다. 그들의 도시를 뭐라고? 다문화의 것이다라고 묘사를 했다. 자, 어디에 있어서? 세대. 그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세대들에 걸쳐서 뭐 한 이후에 그것의 설립. 그 이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문화라고 좀 일컬었다. 묘사를 했다. 전통이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다. 전통이. 오로지 소수만이, 그 도시의 전설적인 왕들의 소수만이 로마 태생이었다라고. 자, 뭐 하면서? 다른 이들이 모두 다 도착하면서 뭐로써? 이민 들어온 사람으로서. 뭐 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왕좌의 선정이 되기 전에. 뭐 때문에 선정되기 전에? 그들의 미덕과 그리고 그들의 공로로. 자, 그럼에 따라 그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어디를 가로질러? 세계의 대륙을 가로질러 팽창함에 따라 로마가 아주 열렬히 채택했다.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흡수했다.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집단을. 아마도 약간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마치 이제 누구처럼? 시인 유베날리스처럼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도 했다. 뭐에 대해서? 그 아주 빠른 속도에 대해서. 문화적인 변화에. 법칙 그리고 상수들. 상수. 물리학의 그리고 근본적 힘들. 우주의, 우리 우주의 그런 것들. 법칙과 상수 그리고 힘들이 가진다. 매우 정밀한 형태와 값을 가진다. 이것은 의미한다. 그렇게 정밀한 값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한다. 뭐뭐라는 것을. 만약에 그것들이 약간만 달랐더라도 생명이 가능하지가 않았었을 것이라는 거를. 자, 예를 들면 그 정밀한 값, 중력의 정밀한 값은 가능하게 해줘 왔다. 우리 우주가 발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 왔다. 허용해 줌으로써, 응집을 허용해 줌으로써, 먼지와 가스 입자들의 응집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자, 뭐로 응집된다? 원시 항성들로. 근데 그 원시 항성들 주변으로다가, 근데 그것들의, 그 원시 항성들의 주변으로다가 행성들이 나중에 그 궤도를 돌게 된. 포함해서 지구, 태양둘레를 도는 지구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 값, 전자값이 그랬었더라면, 그렇게 약간이라도 더 크거나 작았더라면 화학은,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대로의 그런 화학은 그랬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었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체. 근데 그게 기초를 두고 있는데 유기화학에 그게 시작하지가 못했었을 것이다. 시작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우주는 설계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주에서. 그러나 그 법칙과 상수, 물리학 법칙과 상수는 허락해줬다. 진보된 고등 생명체가 진화하도록. 위쪽 그래프는 보여준다. 비율들을, 영국 소비자들의 비율들, 선호했었던 사람들, 구매하는 거,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부터 연령대별로, 성별로 2020년에. 자, 각각에서 5개의 연령 집단의 각각에서 그 비율, 여성들의 비율, 선호했던 사람들, 구매하는 거,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부터 그 비율이 5% 이상이었다.
25세 그리고 34세 35세 44세의 연령 집단 가졌다. 가장 높은 비율을 가졌다. 남자의 비율. 더 선호했던 남자들 구매하는 거.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부터. 퍼센트 포인트 갭. 그러니까 퍼센트의 그 격차. 남성과 여성의. 근데 이제 구매하는 거 선호했던 사람들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부터 25세와 34세 연령 집단에서 그게 더 컸다. 그것보다 비율보다 18세에서 24세 연령 집단에서의 비율보다 45세와 54세 연령 집단에서 남성 비율 더 좋아했던 남성들 구매하는 거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부터 그 비율이 2배보다는 좀 덜했다. 원문 좀 바꿔드렸어요. 다 맞게. 2배보다는 덜했다. 여성의 그것 그 비율보다 2배보다는 덜했다. 그렇게 했던 선호했던 사람들보다 그 퍼센트 비율 남성의 비율 구매하는 거 선호하는 사람들 옷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부터 55세와 그 위쪽 연령 집단에서 그건 4%였다. 근데 그게 제일 낮았다. 5개의 연령 집단에서 제일 낮았다. 달립싱 사운드는 모모였다. 인도에서 태어난 미국인 정치가였다. 그는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펀자브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인도에 있었던 그는 이동했다. 모모도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 다니기 위해 대학원을 그는 얻었다. 그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24년 하지만 직업을 얻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의 국적 때문에. 다음 해에 그는 시작했다. 농사짓기를 시작했다. 임페리얼 밸리에서. 하지만 그는 구매할 수가 없었다. 땅을.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달립은 점점 관심을 키워나갔다. 정치 쪽에서. 그리고 그는 종종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인도와 정치적 주제에 대해. 그는 워싱턴 DC로 갔다. 그리고 홍보했다. 법안을. 자, 어떤 법안? 그게 허용의 줄. 인도 사람들에게 되도록 미국 시민이. 그 법안은 통과되었다. 1946년. 그리고 3년 후 달립은 받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을. 그는 나중에 되었다.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었다. 선정된 아시아인이 되었다. 어디로 선정된? 미국 의회에. 인간들은 쭉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 그 결과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자원들을. 이용 가능한 자원들. 그들에게 이용이 가능한 자원들을. 자,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하면 그게 되게 미묘하고 그리고 복잡한. 우리가 우리 식단을 바꿀 때 특히나 그럴 적에 우리가 그렇게 할 적에 그러니까 바꿀 적에 그렇게나 빠르게 바꿀 적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인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실험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학에서. 영양. 우리는 당연히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영양과학은 여전히 너무 어려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많은 게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약에 우리가 쭉 먹어왔다면 특정 음식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수천 년간 먹어왔다면 우리는 당연히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 자, 뭐 할 때까지 여겨야 된다? 그게 입증될 때까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이렇게 입증될 때까지는 자, 뭐라고 가정해야 된다. 뭐라고. 있구나.
아마도 좋은 이유가 있거나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먹던 걸 먹던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렇게 당연히 가정해야 된다. 전통 음식, 어떤 음식이냐면 그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 깔끔하게 어디에 들어맞지 않는 현대의 식단의 음식의 접시,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단표를 좀 비유적으로 말한 그런 거에 딱 들어맞지 않는 전통 음식들, 그 음식들은 당연히도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어져야만 한다. 뭐보다 더 우선적으로 굉장히 가공 처리된 것들보다. 그게 그런 딱 들어맞는, 들어맞는데 깔끔하게 들어맞는. 우린 당연히도 여겨야 된다. 뭐뭐라고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좀 지방이 있는 이 블러드 소시지가 더 선호할 만하다라고. 뭐보다 더 선호할 만하다? 뭐보다 조금 이제 이 lean, 좀 지방이 별로 없는 거니까, 지방이 좀 적은 공장에서 만드는 그 살라미 소세지보다. 또 뭐라고 가정해야 된다? 대절이라고. 그냥 몇 숟가락의 꿀이 더 우월하다. 뭐보다 우월하다? 좀 뿌린 거보다, 이 감미를 좀 뿌린 거보다는 더 우월하다라는 걸 목격하는 거. 얼마나 형편없게, 얼마나 안습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전통적인 사회들이 그런 겪고 있는가를, 응? 겪고 있는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뭐 할 적에 그들이 겪을 적에 영향적인 전환을 겪을 적에 얼마나 형편하게 살았는지를 목격하는 게 당연히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완성해버린, 그러니까 전환하는 걸 완성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질문하도록,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거다. 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지 아닌지, 그들의 식단이 옮겨간 건 아닌지, 너무 멀리 간 건 아닌가? 라는 거를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뭐뭐이긴 한데 편리성,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들이 아니다. 유일한 요소인 건 아니다. 자, 누구누구를 이끄는 Z세대의 재정적 결정, 이것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이 세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에 의해서 이끌린다. 즉 가치 지향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한다. 거래하기를 원한다. 기관들과. 자, 어떤 기관? 딱 일치하는, 딱 들어맞는 기관. 그들의 개인적 믿음과 가치에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Z세대는 좀 회의적이다. 커다란 기업들, 기관들의 회의적이다. 그게 부족한, 거의 없는 책임성이. 그들은 쭉 자라나왔다. 한 세상에서 자라왔다. 자, 어떤 세상? 거기에서는 정보가 공짜로 이용 가능한, 그리고 그들은 기대한다.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 어디로부터 해? 브랜드로부터. 그들이 지지하는 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아주 명쾌하게 다 전달해 줘야 된다. 수수료, 약관, 그리고 조항을. 자, 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고객의 자료를 처리하는가, 그 방식뿐만 아니라, 게다가 윤리적인 은행의 관행들, 이 관행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 어떤 때보다도. 자, G세대는 신경을 쓴다. 환경에, 사회 정의에, 그리고 윤리적인 그 영향력,
이런 것에 다 신경 쓴다. 그들의 재정적 결정의. 그들은 관심이 있다. 지속 가능한 투자에. 사업체들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그게 그들의 가치에 딱 부합하는. 그리고 보장해주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 뭐뭐라는 걸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 그들의 돈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 자금을 대기 위해. 해로운 관행들에. 은행들. 사회적 책임 있는 투자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 은행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이냐. 또 완전히 전념하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그런 은행들이 끌어당길 것이다. G세대의 관심을. 통념,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은 오로지 그냥 이야기인 게 아니다. 예를 들면 한 잘 알려진 통념, 그게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 통념은 이다. 그 추정되고 가정되어진 높은 철의 함유량이다. 시금치의. 이건 전설인데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어디에서 기원하는, 간단한 잘못된 계산에서 기원하는 생리학자 구스타프 폰 번지라는 사람에 의해, 구스타프 폰 번지는 정확하게 뭐뭐라고 정했다. 100g의 시금치가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35mg의 철을. 하지만 그는 분석하고 있었던 거다. 말린 시금치를. 근데 이게 가지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었다. 10배나 더 많은 철을 가지고 있었다. 철분을. 뭐보다? 똑같은 양의 아주 신선한 푸른잎 채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금치를 묘사하는 거죠. 비록 그렇긴 한데 그 오류가 재빠르게 교정되기는 했는데 그 교정이 그만큼이나 빨리 잊혀졌다. 그 통념, 이게 완전히 단단하게 뿌리 잡았다. 뽀빠이는 미국식으로는 파파이 이렇게 읽습니다. 뽀빠이는 근데 이 사람이 얻었는데,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얻었는데, 그 푸른잎 채소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했는데, 뭘 가지고서? 강철의 주먹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기여했다. 그것의 지속에 기여했다. 지속.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거의 한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세계 부모들이 쓴다. 이 이야기를 뭐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그들의 아이들이 먹도록 그 건강에 좋은 채소를. 기술적 용어, 종종 사용되는 용어, 묘사하기 위해. 동물의 판단, 숫자들에 대한 판단, 이걸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는, 전문 용어는 이다. 대략적인 숫자 체계이다. 어떤 것, 그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다. 정밀성, 정확성이다. 그건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똑같다. 모든 각각의 종에서 똑같다. 시험받은 모든 종에서 똑같다. 특징적인 패턴, 문양, 실수의 패턴.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간이 점점 그렇게 되면서 덜 정확하고 정밀해지면서, 자, 모함에 따라 그 양이 점점 커짐에 따라 rhesus monkeys, 그 원숭이들, 이 원숭이들은 분간할 수 있다. 하나를 둘에서 분간할 수 있고, 둘과 셋을 분간할 수 있고, 셋을 넷에서 분간할 수 있고, 넷을 다섯에서 분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작한다. 실패하기 시작한다. 망하기 시작한다. 5개, 그 위쪽부터는 배웠던 쥐들 누르는 거, 레버를 주어진 숫자의 횟수만큼 그만큼 누르는 거,
이걸 시작했던 쥐들은, 배우기 시작했던 4개에서 24개까지 4번까지 그렇게 주어진 숫자만큼 그런 쥐들은 되었다. 주목할 만하게 점점 덜 정확해지게 되었다.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자, 모함에 따라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꼭대기 쪽 끝 상한선, 그러니까 그 범주의 상한선에서 그들이 아마도 단순하게 만들어낼 것이었다. 좀 퍼져 있는 거, 숫자가 퍼져 있는 거, 어디 주변으로, 목표 주변으로 좀 퍼져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건 흔한 관찰이다. 뭐뭐라는 거. 그랬을 적에, 검증하고 시험해 봤을 적에 정확성을, 동물의 숫자의 감각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시험해 봤을 때, 측정해 봤을 때 그 크기,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자, 묘사하는 감정들을 묘사하는, 자, 무엇으로서? 반대로서. 반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반대로서 묘사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인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 우리가 흔하게 지칭하는 거, 뭐뭐라고 생각이라고 지칭하는 바로 그거, 그 인지는 이다. 실제로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감정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뭐뭐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은 형성한다. 감정들을 형성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다시 반향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걸어 들어가면 시험을 이제 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잘 못한다, 시험 치는 거를. 그러면 당신의 불안감, 초조함이 증가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가 않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수행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되는 거다. 증거가 되는 거다. 뭐에 대한 증거? 계속하는 것의 증거. 생각하기를 뭐뭐라고 생각하기를, 당신이 잘 못한다라는 거, 시험 치는 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절대 그러지 않는다. 절대 감정과 인지라는 것을 pull apart, 분리시키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두 개의 방향성, 양방향성,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은 허용한다. 우리가 조정하도록, 어려운 감정을 조정하도록. 자, 뭐함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생각을 다르게 함으로써 나는 이따금씩은 초조해지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다. 혹은 그러한 초조한 감정은 단지 흥분감이나 기대감일 뿐이다라고. 그 의미한다. 나는 잘한다. 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런 경로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끔 작동시킬 수 있다. 무엇인가? capabilities of approach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능력 접근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럴까? 왜 법률가들, 굉장히 열정적인 법률가들, 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법률가들이 왜 그럴까?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신경 쓸까? 쉽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뭐가 아닌지를, 즉 그게 아닌 것을 말하기가 쉽다. 그게 뭐인지를 말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도 뭐가 아닌지를 말하는 건 쉽다.
능력 접근법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동물들을 비슷함, 이것에 의해서 인간과의 비슷함, 혹은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특권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찾지 않는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여겨지는 가장 우리 같은 녀석들, 뭐뭐 하듯이 어떤 다른 대중적인 이론적 접근법들이 그렇게 하듯이, 즉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또 찾듯이 다른 대중적 이론 접근법이, 능력 접근법은 관심을 가진다. 핀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또 관심을 가진다.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진다. 고래와 코끼리,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리고 그거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 형태가 단순하게 별 관련이 없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그럴 적에,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뭐를 각각의 형태의 동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되는가, 누려야 하는가. 즉 각각의 형태의 동물이 필요로 하고 누려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거, 의미 있는 거, 그것은 이다. 그들 자기 자신의 생명 형태이다. 딱 그러하듯이 인간이 추구하듯이, 가능하게 되는 걸 추구하듯이 즐기는 거, 특징적인 고유한 좋은 것들을 인간의 삶에, 그러듯이 또한 그렇게 핀치도, 그 새도 추구한다. 핀치의 삶을. 그리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당연히 연장하고 확장시켜야 된다. 우리 자기 자신을. 그리고 배워야 된다. 또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게으르게 그냥 나태하게 성의 없이 상상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뭐로, 좀 덜한, 좀 덜 떨어진 그런 인간으로, 뭘 추구하고 있는 인간으로,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의 것과 같은 능력 접근법에 따르면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은 당연히 가지는 거다. 기회를 가지는 거다. 번영할 수 있는 기회. 자, 어떤 형태로? 생명의 형태로. 어떤 생명? 고유한, 특이한, 특징적인 그 생명체. 소셜미디어는 역할을 한다. 모모로서 중요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촉진시키기 위한,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전적 기억을, 개인 사건들, 게시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그런 사건들은 더 잘 기억되고 덜 잊혀진다. 자, 뭐보다? 그것들보다, 사건들보다, 게시되지 않은 것보다, 뭐뭐와는 상관없이, 특징과는 상관없이 그 사건에. 이게 아마도, 왜냐하면 그것 때문이다. 공유하는 거, 기억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하기는 허락해주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을. 따라서 좀 용이하게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기억의 보유를. 온라인 피드백, 이를테면은 댓글과 좋아요 같은 온라인 피드백 뿐만 아니라, 자, 또 역시,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성인데, 이를테면 알고리즘과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과 같은 기술적 특징 뿐만 아니라 댓글과 좋아요 같은 그런 온라인상의 피드백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더 나아가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억의 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게시된 사건의 세부사항에. 그 결과
사건의 세부사항들 공유된 소셜미디어 상으로 그런 세부사항들이 이다. 그럴 것 같다. 아주 안정화되고 기억이 될 것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면에 그것들 공유되지 않은 것들은 아마 될 수도 있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잊혀질 수도 있다. 다중감각의 경험들은 이다.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런데 우린 종종 여긴다. 그것들, 그 경험들을 주어진 것으로, 즉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나 그럴 적에 우리의 감각들이 기능할 때, 정상적으로 혹은 교정될 때 정상으로, 그 보조도구와 더불어서 뭐 이를테면 안경 같은, 그런데 더 가깝게 보면 보는 거 어떤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들을 지켜보는 거, 잘 안을 들여다보는 거, 그게 드러낸다. 주목할 만한, 좀 깜짝 놀랄 만한, 어머나 저거 뭐야? 라고 할 만한 그런 다중감각의 세상을, 자, 어떤 세상?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는, 생각해봐라.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라. 먹기의 경험, 그 보통의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마치 못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보통의 경험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실제로 혼합이다. 다 섞어 놓은 거다. 다 같이 부어 놓은 것이다. 감각들을 우린 처음에 먹는다, 눈으로. 근데 우리가 또한 노출된다, 즉 경험하게 된다. 어디에? 셀 수 없는 많은 감각적인 신호들에. 자, 어떤 신호냐면 영향을 미치는 신호. 우리의 먹기 경험.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냐면 이를테면 음식의 질감이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냄새 같은. 그래요. 그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소리들, 그게 자 오는데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분위기에서도 오고,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가 먹는 분위기, 그리고 또 우리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음식과의 상호작용, 뭐 씹는 거, 그리고 또 도구와의, 그러니까 음식과 도구와의 상호작용 에서부터 또 오는 그런 소리. 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먹기 경험에. 아이였을 때 원리 원칙, 반대의 원리 원칙, 그게 이다. 낯설다. 좀 이질적이다. 아이들은 인지한다, 단어를.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를 인지한다. 각각 별개로, 서로 간의 별개로. 그거는 오로지 나중에 발달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거다. 우리가 대절을. 개별적인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서로 간에. 자,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그건 대절은 분명하지가 않다. 오른쪽이 반대말이라는 거, 왼쪽에 반대라는 거. 생생한 예, 이것의 생생한 예가 목격될 수가 있다. 언제? 아이들이 배울 적에 자전거 타는 거를, 만약에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야, 가지 마라, 왼쪽으로. 그럼 그들은 종종 알게 된다, 몸을 아는 거. 어린아이가 지속할 거라는 거, 똑바로 타는 거를 저 앞쪽으로, 그리고 안 그러는 거, 자동으로 틀지는 않는다는 거, 방향을 오른쪽으로. 똑같은 게 적용된다. 논리적인 연결관계에 적용된다. 예, 그리고 아니요. 인지된 것처럼, 부모들에 의해서. 그럴 적에, 우리가 아이였을 적에,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적에, 예를 들면 안돼 먹지마,
손 가지고 먹지 마 라는 말 들었을 적에 우리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모른다. 뭐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했는지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몰랐다. 우리의 혼란은 그것에 관한 것이다.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우리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지 먹기를,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로지 나중이 돼서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다. 그 연결고리를.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다. 몸을 아는 것을. 아, 우리가 당연히도 지속해야 되는구나 먹기를.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포크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간들은 아니다.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다. 개미, 벌, 흰개미가 인류를 창피하게 만든다. 많은 특정 기준에 대해서 사회성에 아주 다양한 동족들이 함께 산다.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동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그런 동족들이 집단적으로 돌본다. 그들의 새끼를. 하지만 그런 반면 곤충의 군집체들이 인상 깊을 정도로 사회적인 장소들인 반면 그것은 그 삶은 아니다. 우리의 사회적 삶의 그런 종류는 아니다. 벌들이 항상 만든다. 육각형의 벌집을. 개미는 행진한다. 줄을 서서. 흰개미는 이동한다. 지그재그의 대형을 이루며. 이런 패턴들이 재발한다. 예측 가능하게 재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촘촘하게 긴밀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추진되어지기 때문이다. 페로몬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더 자유롭다. 덜 긴밀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유전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패턴들은 그럴 수 있다. 더 다양할 수 있고 역동적일 수가 있다. 모든 각각의 집단은 춤을 추는데 약간은 다른 춤을 춘다. 그리고 이러한 안무는 변한다. 어디에 걸쳐서? 세대들에 걸쳐서.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게 조화를 이루는 타인과 우리 주변에 있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것은 패턴을 통한 것이다. 패턴. 자, 어떤 패턴? 그게 더 형성되는 패턴. 양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뭐가 아니라 단지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 누구냐 하면 구매하는 사람, 제품을,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그 사람들은 불린다. 고객이라고 불린다. 자, 개인들. 자, 누구냐 하면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불린다. 소비자라고. 한마디로 존재들. 소비하는 존재들. 따라서 회사들은 쭉 만들었다.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다.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뭐뭐라는 점을. 그들의 고객들이 소비하는 거. 그 만들어진 항목들을 점점 더 큰 양으로다가,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그 사람들, 음식 파는 사람들은 되게 좀 수월한 시간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다. 음식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섭취가 진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다. 항상 필요성은 있다. 구매할 필요성, 새 음식을. 근데 더 영구적인, 영속적인 물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회사들은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유를. 뭐에 대한 이유? 그들 고객들이
그들 고객들이 지속할 만한 이유. 뭐 하기를? 그것들을, 그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을. 한 접근법은 만드는 거다. 그 물건, 어떤 물건,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좀 진부한 걸로, 낡은 걸로, 시대에 좀 뒤떨어졌네, 이런 걸로 만드는 거다. 뭐함으로써? 설득함으로써, 납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뭐뭐라는 점을, 그게 이제 더 이상 유행이 아니야 라고. 전체적인 패션 산업은, 유행 산업, 패션 산업은 구축된다. 자, 뭐 하기 위해 구축된다?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납득시킨다? 패션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당연히 구매해야 된다라고, 새 옷을. 비록 그렇지만 낡은 것이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적이지만, 오늘날의 패션은 확장된다, 연장된다. 어디까지? 훨씬 더 많은 것들까지, 옷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까지. 그 목록은 연장된다. 아주 무기한으로다가 무제한적으로 연기된다. 근데 이게 또 제한될 뿐이다. 오로지 뭐에 의해서? 한계에 의해서. 창의적 마음의 한계에 의해서. 마케팅 부서의,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 마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머리가 나빠서 못 팔아먹는 거지, 이게 머리만 잘 돌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든지 팔아먹으려고 할 뿐이다. 무제한적으로 말이야. 키베츠, 우르민스키 그리고 정이라는 사람이 협력했다. 카페와 시험해보기 위해, 동기를 부여해주는 효과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착각의 진전, 그 실험 안에 있었던, 고객들이 받았다, 보상카드를 받았다, 그게 제공했었던 하나의 공짜 커피를, 자, 뭐 한 다음에 10잔을 산 다음에 그런 걸 제공했었다. 그런 반면에 절반, 고객의 절반이 받았는데 카드를 10개의 빈 곳이 있는, 빈칸이 있는 걸 받았는데, 그런 반면 나머지 절반은 카드를 받았다. 12곳의 빈 곳인. 근데 12개짜리 빈 곳이 있는 카드가 가졌다 2개의 기존에 존재하는 보너스 도장을 받았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들은 똑같은 보상 프로그램이었다. 모든 각각의 고객, 그 사람이 카드를 받았던, 가지고 있었던 고객이 필요했다. 만들 필요가 있었다. 10번의 커피 구매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10개의 도장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 뭐 하기 위해? 얻기 위해 그들의 공짜 커피를. 하지만 그 매력, 공짜 도장들의 매력이 높았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구나, 좀 앞선 출발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돌아왔다. 카페로 돌아왔다. 더 자주 채우면서 그들의 보상카드를 더 빠르게 채우면서, 자, 누구보다? 나머지 사람들 모두보다. 그랬을 적에, 카드가 올 적에, 자, 어떤 상태로? 2개, 못 중에 2개? 12개의 빈자리 중에 2개가 이미 채워진 상태로 왔을 적에, 그때 마치 그런 느낌이었다. 고객들에게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고객이 이미 16%가 다 완료가 됐네 라는 느낌이었다. 무엇과 더불어서 16%가 완료됐다? 그 목표와 더불어서는 16%가 완료가 됐네 라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믿으면서, 그들이 가깝다, 더 가깝다, 보상에 더 가깝다 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더욱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다. 도달하도록 결승선에. 창의성은 능력이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참신하고 가치 있는 생각. 그건 포함한다. 다양한, 분화적인, 확산적인 생각을 포함한다.
상상 포함한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 포함한다. 실험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위험을 한번 감수하려는 마음. 그렇긴 한데 AI가 강력한 도구일 수는 있는데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그게 또 수반한다. 가지고 다닌다. 그 위험성, 제한해버리는 거, 독창성을, 그리고 혁신을. AI 알고리즘들은 훈련받는다. 어디를 근간으로?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모둠을 근간으로 종종 확인하기도 하면서 식별하기도 하면서 패턴과 경향을 과거의 창작물에 있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유용할 수는 있는데 만들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물을 뭐 비슷한 스타일이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이어질 수가 있다. 어디서 끌어내진 그러니까 이제 모방한 그런 작품들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작품? 자, 그게 부족한 진정한 독창성은 만약에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의존한다면 너무 심하게 AI에 의존을 한다면 영감을 위해서 그리고 내용물의 형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아마 발견할 수 있다. 지가 지를 자신들이 갇혀있는 거 발견할 수 있다. 그 순환에 흉내내기 모방의 순환에 불가능한 채로 빠져나오는 거 탈출하는 거 어디로부터 제약으로부터 AI의 훈련 데이터 그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그 용이함 그러니까 그 용이함을 가지고서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그 용이함이 또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못하게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그 종류 투쟁 실험 그것의 종류 뭐 그게 종종 이어지는 뭐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지는 그 창의적 과정은 종종 엉망진창 아우 골머리야 일 수가 있고 반복적일 수가 있다. 포함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이런 것을 포함하기도 하면서 바로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제하고 연마한다. 우리의 기술을 점점 키워나간다. 우리의 고유한 관점을 그리고 점점 밀어버린다. 경계를 가능한 것의 경계 이것도 너무 마렵죠. 가능한 것의 경계를 만약에 AI가 제공한다면 즉각적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그건 건너뛰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 과정을 건너뛰는 것이다. 배움의 과정 시행착오에 궁극적으로는 억제하고 못하게 하면서 발전을 못하게 하면서 진정한 창의적 재능의 발달을 저해하고 방해하면서